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레이먼드 조의 관계의 힘을 읽어드릴게요. 조이사의 수수께끼.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500겁의 인연이라는데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만나다니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닐세. 안 그런가? 신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신의 입에서 허탈한 탄식이 새어나왔다. 돌아가신 백 회장님과는 고향 친구라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맞네. 우리 둘 다 강원도 고성 출신이지. 중마고. 아름다운 우리말로는 불알 친구라고 하지. 허허. 신은 막막했다. 장례식에서 내뱉었던 독설들이 여름밤 모기처럼 귓가에 윙윙거렸다.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주워 담고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신은 정면 승부를 택했다. 위임장 양식입니다. 서명해 주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신이 내민 서류 봉투를 빤히 바라보던 조이사가 지팡이를 벤치에 기대어 놓고는 위임장을 꺼냈다. 자네 어느 부서에서 일하나? 조이사가 위임장을 훑어보며 물었다. 기획팀입니다. 기획팀이라. 기획팀은 내가 만든 부서지. 그래,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뭔가? 일종의 게임 시스템입니다. 신이 진행 중인 RV 프로젝트는 휴대용 게임기 개발이었다. 아직 통화 기능은 없지만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어린이 전용의 통합 디바이스로 발전 가능한 모델이었다. 일단 RV 게임기 자체는 아주 저렴합니다. 게다가 각종 교육 콘텐츠가 내장되어 있어서 마케팅은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학부모들이 사주기에 거부감이 없어야 하니까요. 또 무전기나 손전등 같은 귀여운 기능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서는 수익을 낼 수 없죠. 지속적인 과금 요소가 프로젝트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게 바로 카트리지를 이용한 카드 시스템입니다. RV 게임은 근거리 무선 접속 방식으로 최대 8대까지 동시에 접속해 총 500장의 캐릭터 카드로 상대와 대결을 펼치는 게임이었다. 캐릭터마다 장단점이 있어 A카드는 B카드를 이기고 B카드는 C카드를 이길 수 있었다. 반대로 A카드는 C카드를 이길 수 없어 게임을 통해 승자가 패자의 캐릭터 카드를 얻게 되는 중독성이 엄청난 게임이었다. RV 프로젝트는 신이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야심작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출시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결국 아이들의 승부욕과 수집욕을 이용한 장난감이군. 승부와 수집, 흥행의 절대 법칙이죠. 신이 의기양양 어깨를 으쓱했다. 쯧쯧, 그래봤자 결국 도박 카드 아닌가? 조이사는 혀를 차고는 위임장 표지를 부두둑 뜯었다. 신은 갑작스런 조이사의 행동에 벼락을 맞은 듯 입만 벌리고 서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조이사는 표지를 반으로 접은 뒤 반으로 또 접었다. 그리고 접고 또 접었다. 조이사는 위임장 표지로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다. 종이는 어느새 기린으로 변해 있었다. 조이사가 종이 기린을 신에게 내밀었다. 자, 선물이네. 친구 하나 없는 자네를 위한 장난감. 조이사의 손바닥 위에 서 있던 종이 기린이 바람에 휘청거리다 풀밭 위로 고꾸라졌다. 신은 허겁지겁 기린 신세가 된 위임장을 주워 펼쳤다. 구겨진 위임장을 보자 속에서 열불이 났다. 신은 차갑게 조이사를 노려보았다. 허허,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구먼. 걱정 말게. 아직 서명란은 멀쩡하니까. 신은 조이사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신문지상에 오르는 보험 판매왕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도 매일같이 이런 모멸감을 이겨내며 고액 연봉을 손에 쥐었으리라. 신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모멸감을 이기려 했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까지 모멸감쯤은 100번 1000번이고 느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동안 두 남자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어디선가 날아온 골프공이 유성처럼 하늘을 가로질렀다. 자네는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조금 전에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질문을 받더니 오늘은 질문을 받는 날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명백하죠. 아이디어가 돈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조이사는 신의 대답에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발명가라네. 한국에선 발명가로 꽤 성공한 케이스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언제나 똑같은 질문을 한다네.
도대체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느냐고. 나 참 개똥 같은 질문이지. 속내는 그저 돈 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비법이 궁금할 뿐이면서. 자네도 알아두게. 아이디어니 대박이니 운운하는 인간들은 원숭이일 뿐이야. 신은 원숭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그럼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상력. 너무나 식상한 대답에 맥이 풀릴 정도였다. 하지만 조이사의 말뜻은 신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 내가 말하는 건 물건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네. 사람에 대한 상상력이지. 조이사는 카디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1세대 아이폰이었다. 스티브 잡스가 이놈을 기획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나? 대박 터뜨려 돈이나 왕창 벌어보자고 했을까? 아니야. 사람들은 어떤 핸드폰을 좋아할까? 어떻게 만들어야 기뻐할까? 그런 걸 만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하고 상상한 거야. 그래서 이 손바닥만한 녀석이 감동을 주는 거지. 이놈을 보면 사랑이 느껴져서 좋아. 조이사는 소매로 정성스레 아이폰 액정을 닦고는 다시 카디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나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재미있으면서도 저렴한 놀이거리를 선물하기 위해 원더랜드를 만들었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내 발명의 원동력이었지. 그리고 원더랜드의 창업 정신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원더랜드는 철학을 잃어버렸어. RV인가 뭔가 헛개비 같은 것들로 애들 코 묻은 돈 빼낼 궁리만 하고 있지.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무기상들도 그렇게 말하지. 신은 주먹을 쥐었다. RV 프로젝트는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신의 역작이었다. 자네는 아이들의 소비자라고 생각하지? 어디 자네뿐인가? 원더랜드의 중역이란 작자들도 전부 똑같아. 사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꼬여버렸지. 자네가 만약 아이들을 친구로 생각했다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장난감을 만들었을까? 고객은 친구다? 이사님처럼 모든 것을 가진 분은 그런 낭만적인 생각도 가능하겠죠. 경쟁도 배신도 없는 4차원 세계에서는요. 신이 차갑게 대꾸하자 조이사는 고개를 저었다. 고객은 친구네. 더불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친구지. 혹시 6다리 관계라는 말 들어봤나? 6다리만 건너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이가 된다는 뜻이네. 실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지. 우리나라에서는 3다리면 누구와도 연결된다고 하더군. 조이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말을 이었다. 자네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끈들이 이어져 있네. 그 끈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인생의 전부라네. 정말 그게 전부야. 무슨 거창한 끈이기에 인생의 전부라 단언하시는 겁니까? 관계. 언덕 밑에서부터 풀잎들이 바람결을 따라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네를 증명하는 것은 자네의 육체도 능력도 아니네.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를 증명해주지.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상생해야 하는 이유라네. 우리의 몸속에 사람을 사랑하라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네. 그 위대한 명령을 따르는 게 순리고 인생이야. 신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진화의 법칙이죠. 인간이 맺는 유일한 관계는 경쟁 관계일 뿐입니다. 인간은 남을 이기기 위해 산다? 제로섬 게임이죠. 승자들은 뺏고 패자들은 빼앗깁니다. 이것이 게임의 법칙입니다. 조이사는 썩은 포도를 씹는 표정을 지었다. 대한민국 정규 교육이 모든 걸 망쳐놨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게임은 그만두게. 그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조이사는 신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3세기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2세는 자신의 왕국을 유럽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 만든 황제였다. 그는 나폴레옹과 비견되는 위대한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최초로 영의 개념을 도입하고 새에 관련한 논문을 쓰고 성문법 개정에 직접 참여한 지식인이기도 했다. 특히 그는 국의 국어를 구사할 만큼 언어 능력이 특출했는데 이는 언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으로 이어져 어느 날 한 가지 호기심을 실행에 옮기게 했다. 그 호기심은 다음과 같았다. 만약 갓 태어난 아기에게 말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순수한 자연 언어를 쓰지 않을까? 강력한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2세의 명령에 부모가 없거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즉각 실험 대상이 되었다. 부모에게 하달된 실험 준칙은 이러했다. 첫 번째, 아기들을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보살펴야 한다. 두 번째,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 귀족 자제들 못지않게 돌봐야 한다. 세 번째, 각각 독방에서 키워야 하며 먹일 때와 씻길 때를 제외하면 안아주거나 기타 스킨십을 해선 안 된다. 네 번째, 절대 아기들에게 말을 걸어선 안 된다. 프리드리히 2세는 측근들에게 실험을 통해 인간의 순수한 자연 언어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장담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라틴어나 히브리어, 그리스어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며 신생아들이 과연 어떤 언어를 쓸지 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내기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간의 품에 안기지 못한 아기들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 없이 못 살고 사랑 없이도 못 사네. 남을 미워하고 이용하는 짓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이야. 그 순간부터 원숭이로 돌아가는 게야. 인간의 과업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라네. 조이사의 말에 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조이사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게 신에게는 지옥이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자신과 180도로 달랐다. 신의 목소리가 커졌다. 또 사랑 타령이군요. 사회생활이나 해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허허, 자네는 내가 원더랜드의 창업주라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구먼. 그런데도 인간들이 얼마나 비열한 족속인지 모른단 말씀입니까? 인간이란 남을 짓밟고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옆 사람이 죽든 말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종자죠.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남들이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장례식에서 겪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복에 그렇게 성공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자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성공은 해서 뭘 하나? 외로울 때 소주 한잔 나눌 친구도 없다면 과연 그것을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 조이사가 답답한 듯 되물었지만 신은 코웃음을 쳤다. 패배자들이야 아무렇게나 짓거리라죠. 전 싸구려 선술집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신세 한탄이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삐뚤어진 원숭이로군. 네, 하지만 저는 솔직한 원숭이입니다. 최소한 사랑이니 관계니 하는 낯간지러운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도대체 얼마를 원하십니까? 조이사가 두 눈을 껌뻑거렸다. 무슨 소린가? 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란 겁니다. 수수께끼인지 뭔지로 방문자들을 내쫓은 건 결국 위임장 가격을 높이려는 속셈 아닙니까? 솔직해지십시오. 얼마를 원하십니까? 조이사가 말문이 막힌 듯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구름에 자신이 할 말이라도 숨겨져 있는지 조이사는 흘러가는 구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위임장을 원하나? 조이사가 위임장을 들어 보였다. 신은 폭발 직전에 증기기관차가 된 것만 같았다. 네, 비뚤어진 원숭이는 성공하고 싶고 성공하기 위해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왔겠습니까? 조이사는 위임장에 서명을 하는 대신 두 번째 장을 뜯었다. 신은 자신의 살점이 뜯기는 것 같았다. 조이사가 위임장을 뒤집어 신에게 내밀었다. 펜을 꺼내게. 또 무슨 장난입니까? 펜. 성난 황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던 신이 신경질적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그리고 조이사가 내민 종이를 낚아챘다. 자네 연상게임 해봤나? 종이에 자네가 원더랜드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게. 단 2분 안에 30명의 이름을 써야 하네. 시간을 초과하거나 30명을 못 채우면 위임장은 물 건너가는 거야. 시간 내에 30명을 쓰면 정말 위임장을 써주시는 겁니까? 벌써 5초가 지났군. 조이사가 악동 같은 표정을 지으며 손목시계의 유리 덮개를 두드렸다. 신은 멍하니 이면지를 내려다보았다. 꼭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 20초. 조이사는 바둑, 대국 중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친절하지만 냉정한 기록원처럼 시간을 쟀다. 신은 홍보부장의 말을 떠올렸다. 힘 있는 자가 룰을 정한다. 30초. 정신이 번쩍 났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기 시작했다. 신은 허겁지겁 만년필을 굴렸다. 종이 위에 원더랜드의 간부들과 동료 직원들, 거래처 인사들의 이름들을 두서없이 적기 시작했다. 1분 40초.
시간이 가까워오자 손이 떨렸다. 순식간에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더니 이면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만. 신은 계속해서 이름을 적고 있었지만 조이사는 봐주지 않고 시험 감독관처럼 종이를 낚아챘다. 이런, 자네 비즈니스맨 맞나? 20명도 못 채우다니. 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많은 얼굴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정작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단순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다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잡힐 것 같던 성공의 동아줄이 저 하늘 위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허허, 쿨한 젊은이가 그런 표정을 지으면 쓰나? 쯧쯧쯧, 도저히 못 봐주겠군. 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신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기적처럼 동아줄이 다시 내려왔다. 기회를 2번이나 준 건 자네가 처음이네. 수많은 놈들이 찾아와 기회를 더 달라고 울고불고 애원했지만 난 그들을 메모차게 돌려보냈어. 그럼 어째서 저에게 그냥 인연 때문이라고 해두지. 하지만 다음 기회는 절대 없네. 명심하게. 신은 죽다 살아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이사는 이름들이 적혀있는 위임장 이면지를 손에 들었다. 자네가 적은 20명의 이름 중에서 내가 임의로 4명을 고를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1명씩 그 이름을 자네에게 보낼 걸세. 그럼 자네는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일주일 안에 친구로 만들어야 하네. 네? 마치 알 수 없는 외계어를 듣는 것 같았다. 일주일에 1명씩 친구를 만들게. 그리고 그 과정을 리포트로 써서 제출하게. 만약 자네가 4사람을 친구로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내 기꺼이 위임장을 써주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조이사는 신의 말을 끊었다. 내 주식의 시가총액은 200억이 넘네. 200억짜리 권리를 얻으러 온 사람이 아무런 각오도 없이 오진 않았겠지? 말문이 막혔다. 조이사의 말대로 신은 위임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신이 마음속으로 대비한 시련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다. 조이사는 그야말로 수수께끼를 낸 것이다. 신이 가장 풀기 싫어하는 수수께끼를. 조이사는 이면지를 가디건 주머니에 챙겨놓고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그는 멍청이 앉아있는 신을 내려다보았다. 이복의 원숭이, 교도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나? 사형 아닌가요? 신이 텅 빈 얼굴로 대답했다. 조이사는 고개를 저은 다음 귓속말을 하듯 신에게 얼굴을 가까이 댔다. 가장 무서운 벌은 바로 독방형이야. 조이사는 신의 어깨를 툭 치고는 발길을 옮겼다. 언덕을 내려가는 괴짜 노인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